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트레흐트와 PSV 에인트호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1부 13위 승무패무무입니다. 올 시즌에는 박스 안에서의 공격과 수비가 모두 문제입니다. 일단 최근 홈에서 3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라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면 승리 하나는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그 안에서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었고 결국 아인트호벤이 행하는 박스 안으로의 무난한 빌드업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승무무승승입니다. 전승 우승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위트레흐트와도 최근 화력으로 4승 1무로 압도하는 등 전적이 상당히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일단 아인트호벤이 최근에는 실점이 하나 정도는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건재한 상황입니다. 오픈 플레이도 플레이지만 프리킥과 세트피스에서도 가장 많은 찬스를 거두고 있는 팀이 아인트호벤입니다. 사실상 공격에서는 비판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입니다. 위트레흐트도 박스 안에서의 프리킥 허용이나 기본적인 수비가 안정적인 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인트호벤의 핸디캡 승리도 충분히 시나리오 상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다음은 스파르타와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네덜란드 1부 6위 패무패패승입니다. 스파르타가 고어헤드에게는 상성 상우위입니다. 일단 헤더 경합에서 리그 1위와 17위로 차이가 큰 상태인데 스파르타가 롱볼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스파르타의 경합 능력이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법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앙을 잘게 썰어 들어가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기는 한데 고어헤드가 쇼패스를 자주 이용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7위 무승패패패입니다. 고어헤드의 현재 상황이 썩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호들과 만나는 상황에서는 수비도 상당히 헐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공격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좋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고어헤드의 플랜이 롱볼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스파르타의 강한 경합 성공률 때문에 이마저도 통하기가 어려운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롱볼과 직선적인 플랜의 팀에게는 스파르타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 시즌에도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어헤드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상성에서의 우위가 유지된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고어헤드가 중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쇼패스 위주로 풀어가는 팀은 아닙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유력하게 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비테세와 페예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테세 네덜란드 1부 17위 패승패무승입니다. 비테세가 최근에는 페예노르트를 잘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오펜다가 드리블 능력을 이용해서 상대의 수비와 압박을 잘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펜다가 없는 현재는 첫 만남에서 0대4로 대패를 기록하는 등 전력의 한계와 상성이 다시 원상복귀된 상황입니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1부 2위 패승승패무입니다. 페예노르트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덜미를 비테세에게 잡히는 상황에서도 득점 기대 수치와 점유는 늘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 선두 히메네즈에게 공을 주면 첫 만남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테세가 점유를 잃으면 수비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페예노르트가 상성과 전적을 되돌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펜다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테세가 페예노르트의 경기 플랜에 대응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페예노르트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하게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프로시노네와 칼리아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1부 15위 페페페페페입니다. 홈에서 모든 승리를 챙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칼리아리에게도 많은 슈팅을 허용한다는 수비적인 약점이 문제가 되면서 승리를 챙긴 지 11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무승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홈에서는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주포 소울레의 폼도 4경기 2골로 최근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칼리아리 이탈리아 1부 17위 패무패무승입니다. 원정에서의 칼리아리는 일단 의구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섬팀의 특성상 다른 나라의 섬연고지 팀과 마찬가지로 원정에서는 성적을 잘 챙기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프로시노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패턴이 유지되는 양상입니다. 칼리아리가 현재 공격진의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꽤 뼈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칼리아리가 프로시노네에게 최근 강했다지만 상대 홈에서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다만 프로시노네도 많은 슈팅을 허용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칼리아리를 상대로도 드러나는 양상이라 오버 2.5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무승부도 투자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엠폴리와 몬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9위 페페무페페입니다. 올 시즌 밸런스는 상당히 최악입니다. 특히 비카리오의 이적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실점 제어 능력이 사라지자 다시 엠폴리의 수비는 2년 전으로 롤백해버린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나은 상황입니다. 사실 2년 전에도 공격에서의 효율이 박살난 상황이었던 것은 동일했고 엠폴리의 전력에도 한계가 명확했다고 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몬차 이탈리아 1부 11위 페페무 승패입니다. 강호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나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전적을 잘 쌓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중원을 가진 팀이다 보니 약체들을 압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 능합니다. 물론 현재 콜파니가 11월 이후로는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고 넘버 9의 파괴력은 기본적으로 좋지 못했던 만큼 상대의 수비력을 고려하더라도 다득점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전력입니다. 몬차의 공격력도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엠폴리의 박스 장악력이 최악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언더 2.5 양상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